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네요. 아,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워킹홀리데이 가는 친구들 코로나 관련돼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저번 주 방송할 때랑은 이제 또 달라졌어요,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입국을 못하게 만드는 이제 나라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뭐 항공 운항도 안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뭐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한테 제일 큰 문제는 당장 가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당장 가는 학생들이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이제 출국하는 학생들 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걸 진행을 했는데 당장 다음 주에 갈 학생 숙소를 현지에서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아, 열받죠. 뭐 한국 사람이라서 뭐 취소했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굳이 지금 한국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한국 사람 아니면 뭐 이란 사람, 이탈리아 사람 뭐 이제 일군에 속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네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 말고도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을 할 조짐이 보이니까 홈스테이 집에서 지금 거의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사이에 또, 네,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힘듭니다. 학생들이 사실 출국 준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결국 취소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뭐 하셨던 분들은 뭐 출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기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제랑 해서 뭐 뉴스에도 계속 나오죠. 계속 이제 나오는 것들 보니까 네, 네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나오는 것들 보니까요. 뭐 동양인 뭐 혐오 뭐 이런 뭐 것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내용들 뭐 확인해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전체한테 퍼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전체로 퍼질 네, 그런 기미가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뉴스에서 맞은 애가 어디 나라 중국에는 아닌 것 같던데 중국엔 아니고 싱가포르인가요? 그 싱가포르 학생이 영국에서 이제 뭐 얻어맞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13분, 좋습니다. 저번 주 우리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이제, 네, 숫자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채팅창이 너무 큰가요? 좀 줄일까요? 네, 좀 줄였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저희, 혹시 안 보이실까봐. 저는 잘 보이는데,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안 보이실까봐 좀 채팅창 크게 키워놨어. 어쨌든, 지금, 많은, 일단 우리 항공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면, 항공들이 지금 취소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에어 뉴질랜드 취소됐죠. 취소되면서 지금 출국 준비하던 친구들이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 여러분 영국 항공이 운항을 중단한답니다. 3월 14일부터로 되어 있어요. 리턴 티켓 그러니까 돌아오는 항공은 3월 13일 그리고 나가는 항공은 3월 14일부터 항공을 취소한대요. 그러니까 뭐 입국 금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굳이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난리도 아니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으로 가는 여러 노선들도 지금 항공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뭐 관련된 항공이나 아니면 근처 날짜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네, 뭐 항공편 변경이나 이런 걸 서둘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에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다다음 주 출국하려고 끊어놓은 우리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항공을 얘네가 이제 캔슬시키고 다른 항공을 이제 지금 찾아보려고 보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비행기 표 값이 너무 높은 거예요. 뭐 원래 끊었던 거에 거의 뭐 한 1.5배 이상 되는 이제 비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속상하겠죠.
네, 그래 속상하지만 방법은 없고, 그럼 조금 더 이따 가도 되잖아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무기한 연기할 수가 없어요. 뭐 어학연수생들은 상관이 없죠. 뭐 조금 더 밀어서 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워킹홀리데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예를 들어 지금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자는 1년이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이맘때쯤 비자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은 지금 안 나가면 이제 워킹홀리데이는 못 가는 거죠. 그 나라로 이제 국가를 바꿔야 되는. 왜냐면 워킹홀리데이는요, 여러분 한 번밖에 못 받아요. 비자는 무조건 한 번만 받는 비자여서, 이거를 뭐 이번에 못 가면 뭐 그 다음에 받아야지, 그 다음에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어려운 얘기만 지금 막 어렵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다 힘내야죠. 뭐 모두가 이제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나 유학이나 이쪽도 많이 힘들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 이제 밀어서 가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저 그 사이에 이제 또 들어와 주신 분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뭐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할 수 있는 한 좀 유익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학생이 영국이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영국 음식 사실 뭐 생각보다 별로 맛있진 않아요. 솔직한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영국에서 뭐 맛집이 어디냐, 그럼 뭐 어디 가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재밌는 건 영국 내에서도 여러분 좀 유명한 식당, 맛있는 식당들은 이탈리안 식당이나 아니면 뭐 프랑스 식당이나 아니면 태국 요리집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맛집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영국에 있는 자국의 음식이 이렇게 맛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제 경험상 뭐 영국 음식도 맛이 없긴 한데, 진짜 음식이 맛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일랜드예요, 여러분. 아일랜드 진짜 맛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이거는 아일랜드만의 음식이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거의 애들이 뭐를 먹냐? 일단 주식은 감자예요. 알고 계세요? 감자 진짜 많이 먹거든요. 얘네들은 뭐 우리나라 밥 먹는 것만큼 이제 감자를 먹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일랜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니네 어떻게 맨날 감자만 먹어? 우리 너무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야, 니네 나라 사람들은 맨날 라이스만 먹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니까 뭐 걔 말대로라면 뭐 스프에도 밥 먹고 라이스 먹고, 뭐 미트에도 라이스 먹고, 포크에도 라이스 먹고, 베지터블에도 라이스 먹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반찬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걔네들이 이제 밥만 먹는 모습들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아일랜드 애들은요, 여러분, 감자를 많이 먹어요. 스파게티 같은 거 시켜도 감자가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샐러드 같은 걸 시켜도 감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샐러드에 무슨 감자 뭐 샐러드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뭐 라자냐냐 이런 걸 먹어도 거기도 이제 감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스테이크, 우리 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스테이크 이제 뭐 볶음밥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막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여기는 거의 감자 으깬 거 나와요. 내가 뭐 딱히 주문할 수 있는 옵션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감자 으깬 거나 이런 것들 많이 나와서, 감자는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마 원 없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감자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감자보다 좀 맛이 없어요. 한국 감자는 여러분 좀 단맛이 있죠. 감자에 단맛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단맛은 거의 없어요. 단맛이 거의 없고, 하여튼 한국 감자보다는 저는 제 입에는 뭐 그렇게 맛있는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쪽 가시는 분들은 감자를 이제 생각보다 많이 드시게 될 거예요. 특히 뭐 이제 햄버거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하다못해 피쉬앤칩스도 기본적으로 칩스가 감자튀김이잖아요. 이제 뭐 그런 물고기 튀김이나 이런 걸 먹어도 여러분들이 감자 같은 거를 정말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데서는요. 자, 일단 여러분 혹시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지금 16분, 17분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네, 피시앤칩스 맛이 있나 여러분 어때요? 뭐 드신 분들이 있지만 맛이 있나요? 저는 이제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 먹었던 피시앤칩스는 저는 생각보다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제 친구도 뭐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뭐 저희 회원들 호주 갔다 온 친구들은 피시앤칩스가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뭐 저는 제 기억으로는 맛있는 걸 이제 잘 모르겠어요. 피시앤칩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물고기 튀김인데 이제 그것도 종류가 많아요. 뭐 어떤 물고기로 하느냐 이런 게 많은데 원래는 피시앤칩스는 여러분 대구 있죠. 그 대구살을 이제 그 튀겨놓은 거예요. 대구살을 튀겨서 그거에 감자튀김이랑 이제 같이 먹는 말 그대로 튀김만 두 개 있는 거죠. 여기 생선튀김 하나 그리고 감자튀김 하나 이렇게 이제 두고 먹는 게 네 맞죠. 생선가스 비슷하죠. 맞아요. 생선가스랑 비슷한데 빵가루가 없어요. 이제 그 빵가루 없는 네, 그런 생선가스라고 이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각 국가를 가시면 그 나라에 이제 맞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될 것 같아요. 뭐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워킹홀리데이나 뭐 어학연수나 뭐 이런 거를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제가 뭔가 막 돈이 많아서 막 이렇게 막 부자처럼 갔다 온 게 네, 아니니까 사실 음식들이 이렇게 막 좋은 데 가서 사 먹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보면은 이제 주로 뭐 하냐 뭐 그러니까 한 끼에 보통 5유로, 6유로 이내의 식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태국 음식점이나 뭐 이탈리아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이제 비싸요. 뭐 10유로 이상씩, 뭐 10유로, 11유로씩 되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뭐 5유로, 6유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맞춰서 이제 보통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어쨌든 네, 좀 배은호님, 네, 네,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좀 저런 얘기는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디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로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뭐였냐면요. 이야기가 조금 샜었는데 그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나라에 대한 뭐 이해도나 뭐 이런 거를 조금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이제 무조건 막 가기에는 왜냐면 이제 음식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뭐 날씨도 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보통 좀 합니다. 왜냐면 뭐 음식 얘기도 제가 이제 했지만 하다못해 거주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요. 거주 방법조차도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 편이라 예를 들자면 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살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잘 안 살잖아요. 뭐 안전의 문제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뭐 편의성도 있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현지에 가게 되면 물론 내가 막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 막 원룸 같은 데 살 수도 있어요. 원룸을 보통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비싸요. 월세가 뭐 어디에 따라서 하는지 다르겠지만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은 보통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비싸서 많이 같이 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방 3개 정도 되는 한 1, 2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방이 3개면은 보통 뭐 적게 살면은 3명, 4명, 많이 살면은 뭐 한 10명 뭐 이상 또 이제 살게 되거든요. 거기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같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지낸다 보니까 뭐 문화적 이해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뭐 냉장고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냉장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10명이서 냉장고 쓰려니까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목이 말라서 이제 물 같은 걸 이제 사다 놓을 거 아니에요. 나도 집에서 밥 먹고 물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물에다가 이제 이름 같은 거 붙여놔요. 이렇게 이거 내 거다, 누구 거다. 뭐 예를 들어 이거는 해리 거, 이거는 뭐 제임스 거, 이거는 뭐 누구 거 다 붙여놓는데 아침 되면 물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은 애들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 자는 사이에 밤 사이에 그냥 지네들끼리 일어나서 뭐 물을 먹어야지 막 이런 거보다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네 그냥 막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이요. 그냥 막 벌컥벌컥 먹고 뭐 빵 같은 거 사다 놔도 없어지고 범인도 못 잡고 막 그리고 또 막상 범인 잡았는데 너 내 빵 먹었어? 막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질문 주신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나서 이제 또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보니까 지금 요즘 인종차별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영국 워킹홀리데이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주셨는데요. 맞아요.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인종차별 문제가 이제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요. 인종차별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사실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니까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영국 워홀을 만약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쨌든 우리가 9월 달까지는 무조건 출국을 해야 돼요. 9월 이후로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친구들 현지에서도 제일 힘든 게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하는 것들. 아니 뭐 우리 가고 있는데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나가니까 막 거기다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뭐 아시아 사람들 가니까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렇다고 저 쫓아가서 확 팰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꼭 무리지어 있어요. 혼자서는 이렇게 덤비질 못하거든요. 혼자서 덤비질 못하니까 뭐 한 4명, 5명 무리지어서 꼭 혼자 가는 애들한테 그러죠. 코로나라고 그러고 거기다 뭐 하면은 돌 던지고 감자 던지고 가고 막 쓰레기 던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여러 가지들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체크를 하고 거의 매일이에요. 매일 이제 보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점점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조금 문제긴 하죠. 맞아요. 사우스 코로나라고도 부른다고 하지만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우리가 뭐 위협에 닥치진 않지는 않을까. 물론 이게 이제 만약에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혹은 우리가 워킹홀리데이 가는 캐나다나 뭐 이런 국가들이 이게 퍼지기 시작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일단은 바라야 되겠죠. 사실 방값은 이제 많이 다를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런던 비싸요. 런던 비싼데요. 근데 이게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런던이 존이 막 나눠져 있어요. 1존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 나눠져 있고 1존이 이제 가장 이제 그 시티 중심 우리로 따지면 강남이에요. 강남에 이제 있는 건데 거기 살면 당연히 비싸죠. 거기 살면은 진짜 뭐 어느 집에 사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 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물론 뭐 더 비싼 집들도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사는 집들은 거의 월세 한 100만 원 정도 로 이제 잡아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은 뭐 밴쿠버나 이런 토론토 같은 캐나다 쪽도 많이 비싸요. 제가 기존 방송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캐나다 쪽 같은 경우는요 중국 애들이 워낙 투자가 많아요. 중국 애들 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방값이 계속 올라요.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죠. 근데 집은 비어 있고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방값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막 반값이 막 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반값 뛰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지금 세계 추세가 반값 그러니까 집값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워홀 갔다 와서 힘든 점 인종차별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워킹홀리데이를 가면서 제일 힘든 건 일단 좀 시간별로 달라요. 시간별로 다른데 처음에 한 첫 달 정도에서 제일 힘든 건 내가 참 답답하구나. 내 자신한테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여러분 부족함 없이 살잖아요. 부족함 없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다가 거기 가니까 이제 뭐 언어도 안 되죠. 왜냐면 영어가 뭐 처음부터 그 정도 되면 굳이 거기까지 갔겠어요. 언어도 안 돼요. 답답해요. 뭐 이거 한국 같은 몇 번 이거 따지고 물어보고 막 그랬을 텐데 이것도 이제 뭐 따질 수도 없어요. 막 왜 언어가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사실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대부분 어울러들이나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들이 겪는 거예요. 3, 4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지금 이제 써주신 것처럼 향수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찾아와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외로움 같은 게 이제 막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뭐 어떤 생각도 나냐면 막 집 앞에 중국집 막 탕수육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뭐 어디 무슨 뭐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던 막 순대가 갑자기 먹고 싶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한국에 있는 연락 잘 안 하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차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또 오냐면 그때는 이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왜냐면 이제 생활도 익숙해요. 이제 생활도 익숙하고 뭐 대충 알겠고 이제 엄마도 안 보고 싶고 그쵸, 엄마도 안 보고 싶고 이제 뭐 먹고 싶은 것도 웬만하면 거기서 만들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왜 현타가 오냐면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는 친구들은 아 내가 이렇게 일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일을 구하려다가 못 구한 친구들은 일도 못 구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렇다고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 영어가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이런 생각들도 이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1년 차가 다 됐을 때는 뭐가 힘드냐면요. 아, 한국 가면 뭐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뭐라고 부르냐고요? 이탈리아는, 아, 이건 지금 생방이라 제가 욕을 못 하겠네요. 아우,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여러분. 혹시 뭐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무서워요. 밤에 만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물론 뭐 그중에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유럽이 이제 북유럽 쪽이 이제 있고요. 북유럽 제일 위에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이제 이런 쪽이 있고 밑에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이제 이런 쪽이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애들이 커요. 그러니까 진짜 바이킹 같아요. 노르웨이나 스웨덴 애들 밤에 보면 무서워요. 키도 막 180대 이상. 뭐 네덜란드나 이런 애들 보면 덩치도 크죠. 어깨빵도 크고요. 근데 이탈리아 애들 보면은요 거의 170대예요. 170대에 이제 조금 왜소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참 진짜 네 맞아요. 이탈리아 애들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걔네들은 이제 살포시 무시해 주는 게 낯에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뉴질랜드, 뭐 오클랜드나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그쵸 대표적으로 가는 지역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영국의 런던도 있고 아일랜드의 더블린 같은 지역도 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워홀러들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드니, 멜버른 그리고 또 브리즈번 뭐 이 정도 많이 가나요? 예전에 제 친구들 보니까 거의 뭐 친구들도 이 동네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좀 한국인 없는데 찾아간다 가는 뭐 작은 지역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이 세 지역이 제일 많이 가지 않나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음식 고향 생각 그쵸? 아까 이제 그 얘기 드렸었던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자, 7월쯤에 이제 뭐 아일랜드 어학연수나 워홀 가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딱 자고 일어나서 눈 딱 떴더니 자 코로나 예를 들어 뭐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와 막 이렇게 발표가 나면야 5월이 아니라 7월이 아니라 당장 뭐 다음 달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게 아시아권에 있잖아요. 어쨌든 중국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중국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게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럽에 퍼져버릴까봐 사실 제일 걱정이긴 해요. 왜냐면 뭐 유럽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뭐 그들을 높게 보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위생관념이 별로 없어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요. 위생관념이 이제 우리보다 이렇게 막 세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서 한번 진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우리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뭐 더 옛날에 그 페스트죠. 그 흑사병 뭐 이런 것들 참고라고 보면은 걔네 유행병 돌면은 기본적으로 막 몇만 명 이상씩 죽잖아요. 막 그 예전에 그 페스트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전체 인구의 뭐 3분의 1을 죽여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위험하죠. 이제 위생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조금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21분 계시네요. 많이 계시네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네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제 힘내서 해요. 뭐 다른 거보다 저거 있다고 뭐 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이제 좋아요 올라가면 힘이 나니까 아 사람들이 보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요. 자 이제 저기 이제 또 볼게요. 이제 보면은 이제 류호진님이 이제 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생각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사실 워킹홀리데이를 언제 가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위에 이제 그 우정남님이 말씀하셨던 7월쯤에는 사실 누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거는 1년이잖아요. 1년인데 뉴질랜드가 지금 5월 14일 날 신청할 거예요. 5월 14일 날 신청이라 5월 14일 날 비자 신청하고 나면 비자 발급이 아마 한 6월 빠르면 6월 중순에서 말 늦으면 7월쯤 돼야 비자가 승인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비자 승인 날짜부터 1년 안에만 출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년 7월까지만 나가시면 되는 거다 보니까 언제 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가시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힘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 거고, 뭐 조금 더 이따 가신다고 한다면야 뭐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진짜 속이 상한 게요. 뉴질랜드는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의무화시켰어요, 한국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오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에요.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어젠가요? 어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긴급 발표를 한 내용을 보니까 한국을 이제 그 1군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1군은 뭐냐면요. 이게 1군은 이제 그 위험성 있는 국가를 나타내요.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있는데, 거기 1군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 본토예요. 중국 본토,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 이 정도가 1군에 지금 들어있어요. 1군에 들어있어갖고, 뭐 1블럭의 B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의무적으로, 네. 14일이요, 14일. 네, 14일을 자가격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이번에 가는 그 친구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서 이제 호텔을 개인적으로 잡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잡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지에서 호텔에서 14일 자가격리 이후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친구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발급받고 1년이 지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 1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 친구 6월 달에 비자가 만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출국을 하는 친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언제 갈지에 따라서 충분히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이제 현지님인가요? 보면은 워홀비자 신체 검사 날 1년 이후 출국 시 입국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워홀비자 신체 검사 날 1년 이후 출국 시 조금만 더 질문을 네, 자세히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네,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조금만 더 자세히 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맞아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연장이 되는데 거의 연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기간은 짧은데 뭐 비자 관련된 뭐 다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신체 검사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신체 검사 유효 기간 6개월이에요. 6개월이다 보니까 이거를 현지 한국에서 신체 검사 받으면 15만 원인가 할 걸요. 근데 뉴질랜드나 호주나 뭐 이런 데 현지에서 받으면 신체 검사비가 제 기억으로 2년 전에 한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25만 원 정도 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비자피 다시 내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작년 뉴질랜드 워홀 비자 받고 올해 5월 비자 만료인데 입국해도 현실적으로 자가격리가 어렵습니다. 이미성에서 비자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도 거기 가서 자가격리를 셀프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비자 연장을 해줄 가능성은 현재까지는요 없어요. 네, 왜냐면 만약에 얘네들이 비자 연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진즉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나오든가 뭐 하든가. 우리가 그게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들을 이제 뭐 많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걔네들이 보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굳이 꼭 다 안 들어와도 되는 비자거든요. 솔직한 말로. 근데 이런 문제까지 있어? 글쎄요. 그래서 비자를 물론 연장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자 연장 가능성은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저는 이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5월 14일 날 지금 모집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자 신청이 뒤로 밀릴까봐 사실 그게 걱정이죠. 왜냐하면 이게 뒤로 밀려버리면 이제 뭐 출국을 준비했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또 계획이나 이런 게 어그러질 수도 있어서 일단 이거는 좀 안 밀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기 보면 뉴질랜드 5월 14일 날 비자 신청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서 호주도 신청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 같이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한 나라밖에 안 되나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요. 여러분 평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근데 그거는 한 국가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호주를 신청 같이 해도 되고요. 뭐 호주 뉴질랜드 같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뉴질랜드만 해도 되고 여기다 얹어서 뭐 영국 캐나다 해도 되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한 가지 그건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같이 신청을 하지 마세요. 같이 신청하지 말고 따로따로 신청하세요. 뉴질랜드 워홀 비자 결과 보고 호주를 신청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신청비라는 게 들어요. 비자 그냥 공짜로 신청하는 거 아니거든요. 뉴질랜드 뭐 비자 신청하고 신체 검사 받고 그러면 얼마나 드나? 한 40만 원 조금 안 들겠네요. 그 정도가 들어요. 비자 신청하는데. 그리고 호주 같은 데도 뭐 비자 신청하고 신체 검사 받고 그러면 한 60만 원 돈이 들죠. 근데 뉴질랜드 같이 신청했어요. 다 같이 신청했는데 둘 다 붙었어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건 둘 중에 한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뉴질랜드 비자가 5월 14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변경이 없다면 비자 신청을 해주시고 나서 만약에 비자가 안 됐다라고 하면 호주 비자 신청하세요. 왜냐면 호주는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 3주면 나와요. 3주면 금방 나오거든요. 금방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네,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그 신체 검사에 대한 이제 그 유효 기간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신체 검사 근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저희도 이제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모든 케이스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이제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비자를 거의 받고 나면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캐나다 뭐 워킹 비자 뭐 신체 검사 1년 혹은 뭐 영국, 뉴질랜드 이런 데는 신체 검사 유효 기간 6개월 막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뭐 있는데 일단 비자 승인 나고 나면은 네,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요. 왜냐면 신체 검사를 내가 만약에 6개월인데 1월 달에 신체 검사 받고 출국 내년 1월에 했다. 그럼 신체 검사 날짜가 지난 거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근데 비자가 승인이 됐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네,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김주희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뭐 많이 와서 글도 남겨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제 해주시면은 저희도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한 3, 4개월 정도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겠지만 3, 4개월 정도 전인데 4개월 된다. 이제 4개월 됐네요, 방송이. 그 전에 우리 지금 회원들이나 이제 학생들을 제가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요. 혹시 혜리는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세요? 근데 잘 안 봐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너무 뭐든 늦다라고 하는데 제가 원래 아날로그 이런 뭐
이런 세대도 아니지만 그런 게 더 그래요.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네, 전 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보고 있는데 그때 학생이 얘기하기에 저는 6개월에 1억 벌어올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1억을 어떻게 벌어와? 가서?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얘기하기를 팀장님 그럼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혜리님? 그러면서 저한테 유튜브 채널을 해서 어떤 이제 그 유튜버의 이야기를 보니까 6개월에 1억 버는 법?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들어있으면서 6개월에 1억을 여러분 모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이고야. 저런 게 정말 많구나 싶어갖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하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알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누가 막 뭐가 어땠어요.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뭐를 주의해야 되고 혹은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고 뭐를 고민해야 될까에 대한 그냥 이제 대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하려고 유튜브 방송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 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뭐 방송이나 이런 거 좀 체크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호진님, 네, 그 정보 이런 것도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애매한 거 있으면 저희 그 카카오톡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밑에 댓글창에다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찾아뵙고 싶어요. 찾아뵙고 이제 왜냐면 궁금한 것들 막 갖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즉석에서 이렇게 답변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때 이제 찾아와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님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현지님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댓글창이나 이런 데 남겨주시고요. 외국 가서 한인마트 차리면 영주권 주나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접근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자면, 이민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민의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것들. 그런데 뭐냐면 결혼을 하면은 이제 뭐 영주권 받을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봐요. 물론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고 투자 이민은요 말 그대로 내가 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을요. 돈을 어디다 맡기는 게 아니라 뭐 국가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조금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투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에서 3억 정도 사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한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억대 정도의 투자금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 이민 어떻게 가냐? 일단 집을 삽니다. 거기서요. 한 7억이든 8억이든 7, 8억 정도 집을 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인마트도 좋고요. 혹은 네일샵 같은 거 많이 하죠. 왜냐면 한인마트 같은 거 여러분 마트 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마트 하려면 왜 돈이 많이 드냐면 일단 가게 내야죠. 그리고 임대료도 있고 뭐 보증금도 있고 이제 막 그러죠. 그런데 한국에서 마트를 하면 여러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다 성금 주고 사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거의 뭐 팔리면 돈 줄게 뭐 이런 계약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일단 물건 땡겨주고 6개월 뒤에 뭐 값 이제 치러주고 이런 것도 많지만 보통 외국에서 한인마트라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물건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선정료나 이런 것도 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현찰박치기로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요. 물건값들이.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처음 시작하는 게 네일샵 같은 거. 돈이 좀 덜 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시작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 하나 사고 뭐 네일샵 차리는데 뭐 한 1억 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원하는 뭐 10억짜리 그 투자 이민 규정이 맞췄다 그러면은 자 너 앞으로 5년 동안 안 나가고 이거 유지하면은 너 이제 뭐 영주권 줄게 뭐 이런 게 돼서 보통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한인마트 차리면 영주권을 줄 수도 있지만 금액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 국가에서 원하는 네 투자 이민 금액을 맞춰야 된다는 거. 이런 질문들 사실 굉장히 재밌네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별로 외국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해 본 경우가 없었다 보니까 어쨌든 네 재밌는 질문 네 성재님 감사합니다. 네 호진님 제가 그래도 거의 다 봐주셨다 그러니 감사하네요. 그래도 맞아요. 뭐부터 해야 될지는 아직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서 워킹홀리데이 이제 뭐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밑에 뭐 그 정남님도 있고 월 몇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뭐 많이 도움됐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준비하실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부터 하세요. 가고 싶은 나라부터 결정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영국이든 아일랜드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캐나다든 뭐 일본이든 프랑스 뭐 어떤 나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독일도 있고. 자, 가고 싶은 나라부터 고르시는 게 첫 번째예요. 딱 적어 놓으세요.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만약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비자부터 따세요. 비자 신청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비자 딸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비자부터 따세요. 왜? 비자가 있어야 출국을 해요. 비자가 없으면 출국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비자도 없는데 비행기 표값 알아보면 뭐예요? 거기 뭐 예를 들어 런던 방세가 비싼지 싼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비자 받은 다음에 준비하셔도 돼요. 단 호주 같은 경우 조금 다르겠죠. 왜냐면 비자를 신청하면 거의 3개월 만에 3주 만에 나오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네, 비자부터 발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것들을 뭐 준비하는 게 제일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신검이나 이민성 사이트, 네, 이민성 사이트 비자 신청이 먼저인지, 자, 나라 먼저 고르면서 나라 먼저 고르긴 하셨는데, 그리고 영어가 진짜 안 되는데 가도 괜찮을까요? 자, 신검하고 비자 신청하군요, 호진님.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왜냐면, 신검을 받고, 아니요, 비자 신청을 하고 신검을 해요. 물론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이제 신체 검사는 아까 그 문의 주셨었던 이제 뭐 현지님 문의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을 보면은 신체 검사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국가 고르시고 나서 편하게 비자 신청하고 기다리세요. 나올 때까지요. 영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님, 어학연수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어학연수 비자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있는 나라가 있는데 캐나다 불가능해요. 영국 불가능해요.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가능해요. 근데 조건이 달라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호주 같은 경우도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IELTS 영어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학생 비자로 이렇게 막 일을 하기 위해서 가거나 그런 친구들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 거의 없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이제 어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굉장히 많은데 거기 이제 그 학교를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이제 뭐 우유처럼 우리 뭐 서울 우유 1등급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것처럼 등급을 나눠놨어요. 누가 나눴냐면 뉴질랜드 정부에서 그 나눠놨고 1등급에 속해 있는 곳에서 네가 공부를 하면 너 일할 수 있는 퍼밋을 줄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에서 공부하시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틀렸어요. 2등급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2등급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 IELTS 점수가 있어야 돼요. 2등급에서 일하시려면. 근데 IELTS 점수를 갖고 굳이 뉴질랜드까지 어학연수를 가는 친구는 없죠. IELTS 점수 딸 정도인데 그런 친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은 2등급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등급에서 이제 계시면 그 공부를 하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일랜드가 사실 영어권 나라 중에서는요. 아일랜드가 가장 좋아요. 일하기에. 왜 가장 좋냐면 학생 비자로 여러분이 입국하게 되면은 특별한 제한 조건 없이 학생 비자로 수업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는요. 그게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비자예요. 아일랜드가.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좀 닥치겠지만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오전에 뭐 어학원 갔다가 오후에 이제 뭐 일자리 찾아서 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도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어학연수 비자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일랜드가 어학연수를 가기에는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만다님, 이제 교환학생에 대한 이야기들.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워홀하고 교환학생은 사실 전혀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뭐 워홀 가는 게 좋냐, 뭐 어학연수 가는 게 좋냐,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어학연수, 그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학교를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제 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학생 비자로 일할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없는 나라도 있고, 교환학생 갔다 온 친구들이 얘기하기는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있어도 일은 도저히 못 한다. 왜냐면 과제나 이런 것들도 많고 뭐 애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래서 이제 거의 유학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의 하나의 형태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는 이제 아직 20대의 친구들이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기 위해서 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어학연수가 됐든 혹은 뭐 일자리가 됐든 문화를 배우는 거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좀 몸으로 부딪히기 위해서 뛰는 거다 보니까 좀 형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만다님이 생각해 보시고 직접 내가 어느 쪽을 더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이제 보니까, 맞아요.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요. 왜 일자리 구하기 어렵냐면 이제 1차, 2차 산업들이 거의 없어요.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호주 얘기했을 때,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나 2차 산업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일들 하면서 일자리들을 많이 채우는 편인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서비스업을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일랜드가 유럽에서 시급이 제일 높은 나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아니어도 3위권 내엔 들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급이 높아요. 지금 9.55 유로거든요. 현재 환율로 따지면 시급 한 13,000원 정도? 이제 그 정도 되는 나라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유럽 내에 있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요. 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 일자리도 없어요. 특히 막 스페인이나 동유럽 같은 애들, 걔네들이 다 몰려와요. 어디로? 아일랜드로. 걔네들하고 일자리를 이제 막 차지하고 전쟁하고 막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찾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지. 사실 시티잡이라고만 찾으면 호주든 아일랜드든 비슷할걸요? 제가 저번 영상에 하나 남긴 게 있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면 여러분들 다 시티잡을 잡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호주 같은 데 가면은요, 우리나라가 워킹홀리데이를 많이 보내지만 호주에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두 번째예요. 영국 애들이 제일 많아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오는 애들이. 근데 걔네들도 다 시티잡 잡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보통 보니까 영국이 1등, 우리가 2등, 그리고 독일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캐나다, 막 이런 순서예요. 얘네들하고 일자리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주에서도 보통 오지잡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지잡을 잡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라고 꼭 다 힘들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시티잡을 찾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어학연수도 가고 일도 하고 싶은데 어느 국가가 좋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아일랜드 가세요. 어학연수하고 일자리나 이런 걸 원하신다면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학생 비자로 조건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가시는 게 좋아요. 저 워홀 가고 싶은데요. 맞아요. 근데 워홀은 경쟁률이 있잖아요. 그쵸? 경쟁률이 높아서 가시고 싶을 때 가실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아일랜드 같은 나라를 어학연수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보면 학생 비자로 발급받으면 대학 이제 가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면 조별 과제죠. 조별 과제도 못 하고 이제 뭐 언어 장벽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대학교도 학생 비자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학연수도 학생 비자예요.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뭐 조별 과제가 있거나 수업을 따라가야 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을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학생들 만나다 보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친구들하고 이제 뭐 그룹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뭐 미션 같은 것도 해내야 되고 숙제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건 학생 비자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리고 있는 학생 비자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아니라 어학연수를 가기 위한 이제 학생들의 학생 비자라는 거,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 워홀을 이제 가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아일랜드 이제 그 워홀 같은 경우에는 4월달, 10월달
비자가 지금 신청이 있을 예정이에요. 4월달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아마 다음 달에 비자 신청이 들어갈 거예요. 다음 달에 비자 신청하고 비자 1차, 2차, 3차까지 있어요.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는요. 그러면은 4월달에 들어가면 한 6월 말 정도 돼야 비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받아서 출국을 하시는데 이야기 드렸듯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대1, 8대1 정도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그런 비율을 그 경쟁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월 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바로 출국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비행기 표는요 언제 끊는 게 제일 좋냐면 일단 아까 제가 그 위에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긴 한데 일단 비자 발급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항공이나 숙소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보면은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거 관련돼서 꼭 한 편은 찍어야 되겠다 이제 영상을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호주 워홀 가기 전에 필리핀 어학연수 가는 거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리선님께서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굳이 호주 가서 필리핀 어학연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어학연수라는 거 일단 첫 번째예요. 여러분 어학연수라는 건 학생들이 공부만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 100% 중에서 어학연수 가서 공부나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40%는 뭐냐? 40% 중에 뭐 한 30% 정도는 사실 친구 만들기인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아는 사람 만들기.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제외하고 나면은 친구들이 많이 없죠.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학교나 교육기관 통해서 매일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아니면 친구들이 이제 많이 없어질 거예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 가서 이렇게 내가 뭐 하고 다시 이제 호주 가면 그냥 들어가겠다? 좀 그렇죠. 뭐 친구나 이런 만드는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어학연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하시겠다면 저는 호주 들어가서 차라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필리핀에 뭐 장점이 많잖아요. 막 여러 얘기들 해요. 뭐 필리핀 가면 이제 뭐 왜냐면 저도 이제 뭐 회원들이나 이제 보면 필리핀을 많이 보내거든요. 이제 뭐 1대1 수업이 몇 시간이고 수업이 1대4 수업, 1대6 수업, 매 1대8에 뭐 아침에 뭐 7시부터 저녁까지 해주고 막 이런 수업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사실 그게 뭐 호주에서 하는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저는 큰 차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수업 시간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언어가 느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이 물론 많으면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국가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뭐 언어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느는 영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리핀을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자, 그리고 시민권, 영주권, IELTS 점수 나와야 하나요? 네, 있으셔야 돼요. 100%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100%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 왜냐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바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투자 이민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취업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취업 비자 발급받을 때 IELTS 점수가 있어야 발급되는 이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취업 비자부터 영주권, 뭐 시민권 이렇게 넘어가는 루트다 보니까 IELTS 점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더 좋겠죠. 자, 워킹홀리데이 경쟁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어딘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 제가 영어권 5개국에 대한 경쟁률을 좀 이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아일랜드가 제일 높아요, 통상적으로. 7대1에서 이제 한 8대1 정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가 보통 한 4대1에서 5대1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뉴질랜드하고 올해 영국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한 3대1, 4대1 정도 돼 있고, 제일 낮은 국가는 사실 호주예요, 경쟁률은. 왜냐면 없으니까요, 경쟁률이. 호주 같은 경우는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뭐
워킹홀리데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건데 3주 정도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신다면 뭐 얼마든지 출국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워홀비자 신청부터 하세요. 워홀비자 신청하시고 나서 비자 발급되고 나면은 그리고 뭐 항공이나 뭐 숙소나 혹은 원하시는 프로그램들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준비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지금 밑에 이제 그 성재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워킹홀리데이를 모두 꽉 채워서 풀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갈 수는 있죠. 뭐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을 보니까 저렇게 오래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1년이나 이 정도 시간을 지내고 나면은 들어오더라고요. 뭐 길어야 2년 가끔씩 그런 친구들 보이죠. 뭐 워킹홀리데이 4개 뭐 4개 나라 갔다 오고 5개 나라 갔다 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고 저희가 봤을 때 진짜 많이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호주 뭐 뉴질랜드 아니면 뭐 호주나 뭐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 코스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일랜드를 가요. 왜냐면 이제 아일랜드가 한국인이 적잖아요. 뭐 워킹홀리데이든 아까 얘기했던 뭐 어학연수든 뭐 어떤 거든 보통 아일랜드나 이런 한국인들 없는 데 가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편이더라고요.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데 일자리가 좀 있는 국가들 있죠. 일자리가 있는 좀 국가들 이제 가서 내가 배운 영어를 써먹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요즘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많이들 나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사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굉장히 좋은 비자인 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일하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하는 비자를 따로 받아야 되고요. 뭐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뭐 여행 가는 비자를 이제 또 다 따로 받죠. 관광 비자 물론 무비자인 국가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비자를 다 따로 받아야 되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요. 이거 비자 하나 받으면 여행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기간도 1년짜리 물론 뭐 연장이 되는 경우 뭐 호주 3년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년까지 이제 되는 굉장히 좋은 비자인 것 같아요. 이거는 20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한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을 그런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네스요? 한국보다 맛있냐라고 이제 그 물어보셨는데 이제 아일랜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일랜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보다 맛있다 맛없다 개념은 아니고요. 정말 다른 맥주예요. 아일랜드나 영국에서 마시는 기네스하고요. 한국에서 마시는 기네스하고 정말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네스는 여러분 오비에서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오비에서 이제 그 뭐 원재료나 이런 거 사와서 이제 만드는데 제가 이제 그 아는 그 형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맥주에서 물의 맛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갖고 그 물이 다르면 맛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혀 다른 맛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맛도 다르지만 한국보다 싸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쵸. 한국보다 맛있다는 게 아니라 기네스란 맥주가 원래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니까 맛있고 한국보다 싸요. 우리 펍에서 보통 기네스 팔면은 지금 얼마나 하죠? 한국에서는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리고 뭐 저 사무실 있는 쪽에 이제 보면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요. 근데 아일랜드에서 기네스 거의 한 한국 돈으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실만 하죠. 그 정도면 이제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한국에 비해서 맛있는 맥주를 이제 마실만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맥주 같은 거야 뭐 이제 원하시면 얼마든지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슬이요? 있어요. 거기도 캔 맥주 그러니까 그 기네스 캔 있죠? 그 기네스 캔에 있어요. 이거 왜 하냐면 제가 이제 아일랜드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한국 기네스에 구슬이 들어있는 거 몰랐을 때요.
근데 몰라갖고 그때 이제 아일랜드 가서 그 맥주 마시다가 뭐가 이제 흔들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캔을 잘라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하얀색 동그란 거 들어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이제 부당해고가 없는지 있어요. 나쁜 사람들 많아요. 나쁜 사람들 많아서 부당해고나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근데 이게 학생들도 좀 어느 정도는 보장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이제 우리가 세금을 정식으로 내고 하는 일은 상관이 없어요. 세금 다 내고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보면은요. 이제 캐시잡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캐시잡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야, 너 10,000원 이거 내면 너 세금 떼야 되잖아. 세금이 뭐 한 10몇 프로 정도 이제 보통 돼요. 뭐 높은 데는 조금 더 높겠지만 너 10,000원 벌어서 1,500원씩 그 세금 낼 거야? 너 돈 아깝잖아. 너 세금 내지 마. 그리고 걔네들은 고용세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주가 사람을 고용하면 이제 돈을 이제 또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세금 좀 덜 낼게. 그리고 너도 이제 세금 내지 마. 그래서 네가 10,000원이면 세금 떼면은 원래 8,500원 네가 받잖아. 근데 이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8,500원 맞춰줄게. 그냥 세금 없이 가자. 대신 내가 너 밥을 하루에 한 끼씩은 꼭 줄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캐시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걸 현금으로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부당해고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을 안 주기 시작해요. 보통 2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급여나 이런 걸 이제 좀 많이 받는 건데 돈을 이제 막 안 주기 시작해요. 막 2주차 넘어가. 왜 안 줘요? 다음 주에 줄게. 돈은 왜 안 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요. 밀리다가 계속 항의하겠죠. 돈 안 준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근무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일주일에 2시간 근무 주는 경우도 봤어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에 2시간 좀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부당해고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못 받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못 받은 돈을 받긴 해야 되는데 이게 나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캐시잡을 했잖아요. 캐시잡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 호주나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해요. 세금이 민감하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 네가 그럼 지금까지 일을 했네, 돈을 벌었네. 이제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조금 있어요. 있다 보면은 결국 나한테도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못하고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돈이 떼였다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죠.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제 그런 걸 악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고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만났었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 많아요. 오히려 뭐 도와주려고 하고 뭐 어렵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라 뭐 진짜 먼저 거기서 선배들의 입장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정말 일부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워홀 왔다 그러면 어디서 뭐 막 이상한 뭐 돈 벌려고 막 와서 시키는 거 다 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제 보고 그렇게 악용하고 일도 뭐 하루 10시간 시켜놓고서 막상 근무제는 8시간만 줬고 뭐 이런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이 이제 조금 있기는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영어를 ABCD 정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계겠죠. 이제 이 정도만 했을 때 가면 많이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죠. 왜냐면 사실 어떤 나라에 가는데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가서 이제 뭐 영어 공부를 하든 말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요. 그게 이제 뭐 가자마자가 됐든 2달째가 됐든 3달째가 됐든 이제 일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하다못해 보통 뭐 서빙을 하든 주방에서 일하든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당연히 언어가 돼야 면접도 볼 수 있죠. 인터뷰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일자리 찾아도 갈 수도 있고 막상 일을 했을 때 뭐 오더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어는 사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이 일보다는 영어 쪽에 있는 친구들도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영어 못해서 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거 가는 거는 뭐 당연히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못하는데 네, 갈 수도 있죠. 뭐 그런 정도야 뭐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페이슬립이나 이런 것들을 안 주면 왜냐면 신고를 할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내가 그 나라에 세금 내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안 준다. 뭐 줘야 될 거 기본적인 규정과 규칙이니까 그걸 어기는 경우에는 달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직 여러분 저기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 이제 네, 더 좋은 방송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이제 보니까 뭐 23분, 4분, 아까 27분, 뭐 8분까지 이제 들어오셨었던 것 같아요.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할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요. 이제 제가 저번 방송도 그렇고 이번 방송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이제 고민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겁내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저도 했고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워킹홀리데이 나가는 인구가 몇만 명이에요. 뭐 진짜만 6, 7만 명? 뭐 이 정도 가까이 돼요. 이 많은 사람들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겁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라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이런 상황은 아마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런 상황 금방 지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당장 갈까 아니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올 가을이나 겨울이나 이제 이럴 때 출국을 준비하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네, 가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제가 합니다. 제가 질문 사실 방송 이제 슬슬 종료할까 막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질문 몇 가지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일단 질문 조금 더 받을게요. 일단 주신 것들은요. 네, 토익, 토플, 그러니까 영어 점수죠. 영어 점수를 이제 제출하면 잡 인터뷰 시 유리한가요라고 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런 거야 이제 뭐 없는 것들보다는 이제 훨씬 더 나긴 하겠죠. 왜냐면 뭐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왜냐면 이제 빈칸에 있으면 이제 별로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사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거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취업은 아니에요. 이제 취업은 아니고 이제 아르바이트, 풀타임 아르바이트 정도를 이제 보는 거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실 영어 점수를 그렇게 뭐 많이 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신 면접 같은 거를 이제 네, 잘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점수 같은 거보다는요. 저는요 워킹홀리데이 국가 아일랜드 갔다 왔어요. 제가 방송에서 사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를 제가 2010년, 11년 이때쯤에 이제 떠났었던 것 같아요. 떠나서 갔는데 제가 왜 아일랜드를 선택했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아일랜드를 왜 이제 선택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면 제 답은 그래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영국 가고 싶었어요. 영국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영국은 그때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없었고 이제 학생 비자를 받아서 갔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까 이제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국 옆에 아일랜드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래서 아일랜드를 정말로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아일랜드 이렇게 쳤어요. 네이버에다가. 왜냐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뉴스 기사가 뜨더라고요. 한국하고 아일랜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모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는 또 뭐지? 그래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제가 이제 30살 때 이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라는 것도 검색해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비자 신청을 제가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게 이제 1회 모집이었고 제가 첫 번째 이제 비자를 붙었었죠. 그래서 아일랜드 갔어요. 근데 아일랜드 가보니까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사실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이제 뭐, 이야기해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의 이제 아는 게, 아일랜드 뭐이죠? 기네스? 정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알만한 게,
물론 조금 된 영화지만 이제 뭐 원스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한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일랜드를 가보니까 네 맞아요. 스위트핀이 원스가 있죠. 네. 그 아일랜드 가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 나라 자체가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 문화들 그리고 이제 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같은 이제 그런 축제들 한국에서도 하죠. 그런 것들은 그런 문화들도 많고 뭐 할로윈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일랜드 문화예요. 그 할로윈이요. 이제 할로윈 같은 경우도 이제 하고 맞아요. 유튜브 네 얼마 전에 이제 왔었죠. 그 한국이 내한 공연했던 유튜도 아일랜드의 이제 자부심이죠.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물가는요 아일랜드가 비싸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일랜드가 아니라 조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은요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마트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죠 실생활비는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거의 밥을 이제 많이 해 먹으니까 집에서 해 먹으면 뭐 채소류 그리고 뭐 계란, 우유, 뭐 콜라 그리고 뭐 고기류 이런 것들 보면 한국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렴하고 대신 이제 공공 서비스가 이제 물가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 의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통일 수도 있고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들은 비용이 조금 높은 편이더라고요. 집값은 제 생각에는 집값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랑. 왜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뭐 학교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티 지역에 이제 그 다운타운 중심부에 좀 많이 살려고 해요. 우리로 따지면 어디라고 그래야 될까? 강남역과 이제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살아요. 강남에서 역삼, 선릉 이런 데 있는 오피스텔이나 뭐 이 정도 위치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반값이 막 100만 원, 120만 원씩 계속 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네, 지낼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종차별 같은 경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한번 올렸는데 당했죠. 이제 그 다른 애들은 별로 인종차별하는 게 없어요. 아일랜드 가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는 친구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 인종차별 당했어요. 막 카톡이 옵니다. 저 혜리님 저 인종차별 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막 저 죽여버릴까요? 막 이런 이제 카톡들이 와요.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종차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이제 존재해요. 왜냐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여기 동네에서 오는데, 그 집에 오는데, 저기서 그 꼬마 애들 한 10대 애들이 몇 명이 모여갖고, 저한테 막 감자 던졌어요. 돌 던졌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도망가요. 저 새끼들 잡아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건 보통 인종차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살면서 보고,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 이야기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굳이 꼭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더 약자라고 생각되는 자기들보다 어린 애들한테도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 있죠. 뭐 72 이상의 뭐 80, 90 되신 그런 분 90은 제가 못 봤네요. 거기서 70, 80 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진짜 보고 와, 저게 진짜 미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팡이를 짚고 가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막 짚고 가고 있는데, 그 꼬맹이들이 할아버지한테 막 던졌어요. 뭐를 막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막 던졌거든요. 던지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막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니까 막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그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 막 혼냈죠. 혼내니까 얘네들이 와갖고 그 지팡이를 발로 뻥 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넘어지니까 막 보고 웃으면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네, 이런 애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좀 있었고, 제가 인종차별 당한 거는 사실 밖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뭐 일을 할 때나 이럴 때들은 거의 없었고, 학교에서 제가 인종차별, 그러니까 수업 받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 놈들이에요. 걔네는 이탈리아 애들이 아니라 이탈리아 놈들, 이제 그 두 놈인데, 그 두 놈들이 저 보면서 이제 막 웃더라고요. 이제 막 웃으면서 막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하면서 이제 저한테 손가락으로 진짜로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제 해리 오늘 아침에 고양이 먹었대요. 막 그리고 지네들끼리 막 웃고 난리가 났죠. 막 와 진짜 어쩌냐 열받든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탈리아 애들은 작아요.
작아갖고 얘네들은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들인데 때리면 안 돼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선생님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듣고 얘네들을 이제 데리고 나갔죠.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잘라버린 거죠. 왜냐면 학교 내 이제 교내에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하면은 그 교육기관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맞아요. 주급으로 이제 나오고요. 뭐 북한이나 조선족 뭐 상관없어요. 뭐 세터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북한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죠. 북한 사람은 안 되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워킹홀리데이를 국내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에요.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었고요. 사실 앞으로는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뭐 스케줄이 바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계속 방송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제 궁금한 것들 이제 뭐 오늘처럼 이제 많이들 가지고 들어와 주세요. 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제가 뭐 모르는 것들은 뭐 모른다고 얘기할게요. 뭐 아는 척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거는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영상 업로드 또 계속 되기 시작할 거니까 봐주시고 저희 채널 홍보 많이 주변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저희 방송하기로 하고, 오늘 와주신 아까 뭐 총 몇 분이 될지는 누적 접속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갈 때 저기 우리 성재님 또 좋은 인사 해주시네요. 우리 소연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좋은 기회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다음 주 라이브 방송 때 다시 뵐게요.